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사회복지 정책론 제1회차의 전반부 문제입니다. 3교시로 넘어왔습니다. 3교시의 정책론이 가장 먼저 포진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정책론이 가장 어려웠죠. 이제까지 공개된 9회, 10회, 11회, 12회 문제를 보면 물론 회차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복지 정책론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을 그렇다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교시에 만만치 않은 법제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을 다하셔야 여러분들은 3교시의 점수를 3교시에서 많은 점수를 까먹지 않고 또 과락이 나올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이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개념적인 부분을 잘 정리하세요.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알려고 노력하신다면 이 정책론도 여러분들이 해볼 만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론의 1회차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 전반부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 문제는 사회복지 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목표고 두 번째는 이제 조치인데요. 이런 것들이 응용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했어요. 9회 때 한 두 문제 정도는 옳지 않는 박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좀 풀어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이제 사회적 약자들에게 어떤 과정상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인 의미로 기회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달성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도입한다. 네, 드림스타트 사업은 임산부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주된 대상자가 되는 게 이제 드림스타트 사업 2008년부터 시행했던 거예요. 네, 기회의 평등하고 여기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매칭되는 걸 보시면 돼요. 매칭됩니다. 맞습니다. 자, 운영 효율성이란 게 나왔습니다. 운영 효율성은 운영 비용을 줄이는 것이거든요. 운영 비용을 줄이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높이기 위해서 현금급여를 바우처로 대체한다. 운영 효율성이 제일 높은 게 뭐죠? 현금급여거든요. 따라서 바우처를 현금급여로 대체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탈락입니다. 자, 적절성이란 게 있습니다. 이 적절성이란 것은 우리가 급여 충분성을 말하는 거예요. 급여의 충분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적절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절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끊어요. 최저생계비를 물가 상승에 연동하게 한다. 네, 물가가 상승한 분만큼 최저생계비를 올려주면 급여는 그만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고 뭘 배웠죠?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물가 상승에 연동하면은 급여 충분성을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비례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앞에는 비례적 평등입니다. 능력,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주는 거거든요. 비례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아시죠? 기초연금이 뭡니까? 무기여 노령연금이거든요. 무기여 노령연금, 노인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돈을 내지 않고 주는 거라 여기는 기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기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사회보험을 아시죠? 사회보험,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국민연금은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비례적 평등이거든요. 다르게 배분하는 거. 하지만 이거는 무기여 노령연금이니까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 있는 라번 지문 탈락, 그 다음에 나번 지문 탈락, 답은 2번. 죄송합니다. 저도 실수했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바로 나와라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사회 문제의 관점에서 우리가 기능주의 관점, 갈등주의 관점, 통합주의 관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공부할 때. 자, 그것을 이제 이 정책론의 문제로 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에서 사회 문제 파트를 배우거든요. 기능주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사회는 성원들 간의 가치와 재화가 협동에 의해서 합의되고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통합된 체계로 본다. 합의와 안정이 결정적 힌트예요. 이 기능주의 관점은 이런 단어들을 갖고 있습니다. 기능주의 관점은 되게 이제 보수적 시각이거든요. 보수적인 시각에서 이제 기능주의 관점이 들어가니까 보수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갈등을 사회악으로 봅니다. 갈등과는 대립된다 그랬어요. 갈등주의 관점과는 대립됩니다. 갈등주의 관점과 기능주의 관점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고 갈등을 사회악으로 보고 사회 통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분열적 요소를 제거하자. 그의 적응 동그라미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복지 문제이다. 맞습니다. 갈등을 사회악으로 본다. 오. 자, 그 다음에 사회 조건이 체계의 기능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파괴와 위협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본답니다. 이게 바로 갈등주의 관점이 되겠죠. 갈등주의 관점은 이제 진보적 시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진보적인 관점, 진보적인 시각이 갈등주의라면 보수적 시각이 기능주의가 되겠습니다. 사회사업의 전통적 방법이나 심리요법이 해결책이 된다라고 했어요. 사회사업을 생각할 때 전통적 방법, 심리요법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죠? 전통적 모델이라 해요. 전통적 모델.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죠? 네, 기능주의 관점의 문제는요. 사회 부적응이에요. 사회 부적응을 우리가 이 기능주의 관점에서 문제 대상으로 보는 거라 사회 부적응이면 심리 상담이 필요하잖아요. 심리 상담, 상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통적 모델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사회의 기능을 제한적으로 확대시키거나 또 나오죠. 안정을 위한 구조적 적응 동그라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주의 관점의 키워드가 됩니다. 기능주의 관점의 키워드 적어봅니다. 안정, 적응, 조화, 균형, 합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하위 체계. 하위 체계 간의 상호작용이요. 자, 그런 것이 잘 되었을 때 체계는 안정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것을 우리가 기능주의 관점의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요 3번입니다. 3번은 갈등주의 관점입니다. 자, 3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빠지지 않는 게 역사 문제입니다. 역사 문제 중에서도 영국의 역사가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문제를 볼 것입니다. 자, 신구빈법이 나왔습니다. 1834년에 신구빈법,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을 개정구빈법이라고도 합니다. 개정구빈법에서 중요한 것은 3원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정구빈법. 자, 열등초 원칙을 명문화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열등초 원칙, 복지급여 수준이 그 지역사회의 최하위 자활임금 노동자의 임금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내구제 원칙. 원내구제를 뭐라고 배우셨죠? 네, 작업장 테스트의 원칙입니다. 작업장 재설립이요. 작업장 재설립의 원칙과 관련성 있는 게 원내구제 원칙입니다. 전국적으로 행정을 통일하는 거, 균일하는 거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균일초우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을 폐지하지 않고 여기 있네요. 작업장을 재설립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금보조 제도가 뭐였죠? 네, 스피넴랜드 제도였습니다. 스피넴랜드 제도는 유지했습니까? 폐지했습니까? 폐지했죠. 폐지 맞습니다. 유지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쉽게요. 자,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 내용에서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보험을 볼까요? 사회보험은 산업재보상보험법,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순으로 제정 시행되었나요? 그렇습니다. 자, 63년 11월이고요. 63년 12월이고요. 그 다음에 86년이고요. 93년이고 2007년입니다. 제정연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행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변천은요. 조선고령 생활보호제도, 국민개척생활보장제도 순서로 이루어졌나요? 네, 공공부조의 변천은 그렇죠. 1번은 사회보험이었다면 2번은 공공부조. 1944년, 1961년, 그 다음에 1999년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비황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시대 비황 나오면 창제를 생각해라. 그래서 비창을 외우셔라 그랬어요. 생각나셔야 되는데 경감, 고조, 진율, 진대, 원납 등이다. 이거는 구율입니다. 이거는 비황제도가 아니라 구황제도라고 합니다. 구황제도, 구할 구자를 써서요. 이거는 사후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황제도는 갖출 비자를 써서 사전적인 성격이 있다. 그럼 비황이 뭐가 있어요? 의창. 해봐요. 그 다음에 사창. 그 다음에요. 상평창.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비황제도가 됩니다. 비창.